자, 226페이지에 이제 주식회사의 임원의 종류별 특징을 보겠습니다. 등장할 수 있는 임원들이 주식회사에서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제목을 보면 이사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대표이사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집행임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감사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요것만 갖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가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있으면서 이사들끼리 모여서 대표이사를 1명 이상 뽑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니까 먼저 들어왔던 거는 이제 감사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감사위원회 쪽은 저희가 설명을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회사에서 감사를 둘 수도 있지만 감사 대신에 둘 수 있는 위원회예요. 그러면 이게 의무냐?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를 안 두는 회사도 많은데 감사위원회 위원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겠죠.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데 이게 그 이사회에서 이사가 많을 경우에 이사들끼리 모여서 위원회를 각각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부의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사위원회는 이제 사회이사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형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겠다 그러면 감사를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정관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잘 없죠. 그런 이사 수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도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하는 거니까, 그걸 더더구나 사회이사도 둬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대규모 상장사라고 해서 그 매출 단위인가? 그 자산규모 단위인 건 조 단위가 있습니다. 조 단위 되는 대규모 상장사들은 이게 의무예요. 삼성전자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감사 대신 이걸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케이스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는 소개는 했지만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대신 감사위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한번 또 들어온 게 집행임원이에요. 집행임원은 뭐냐면 대표이사 대신에 두는 겁니다. 이건 뭐 상장사나 상장사가 아닌 거나 다 의무 상황인 경우는 없어요. 없고, 그 옛날에 이제 CEO, CFO, 뭐 CTO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CEO에서 치프 뭐 이기제큐티브 오피서 해가지고, 사실은 대표이사 두고서 그 사람들한테 CEO 명칭을 그냥 부여를 했었어요. 그래도 되는데, 그런 형식의 그 대표격인 사람을 정식으로 집행임원이라 하자라고 제도에 편입을 한 거예요.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안 두고 집행으로 두겠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잘 등장하지 않고요. 사실상 이 집행임원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초기 벤처나 아니면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쪽이 좀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개념만 여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집중을 할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이사, 대표이사, 감사 요것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 표에서 보시면 이사의 특징을 보시면은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임사로 구분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2011년도에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세밀하게 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사로 통칭을 했고 상장사만 사회이사를 따로 두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와 사회이사라고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도 사회이사를 둘 수 있는데, 그러면 사회이사와 이사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도 이사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사와 사회이사라고 구분을 했냐? 그러면 사회이사가 아니니까 사내이사라 할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구분하면 되겠네 라고 해놓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다른 이사는 없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내이사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에 이렇게 규정된 건 없어요. 근데 사회이사의 반대격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상근이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상무이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업무를 보죠. 그러니까 매일 출근 안 하더라도 상시 업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사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이사는 사회이사라고 하려고 하니까 사회이사 자격이 따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대주주나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면 안 돼요. 지위가. 그러니까 비상무이사, 그러니까 상시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 중에서 그런 특수관계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사내이사로만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구분을 나눈 거예요. 사내이사, 사회이사, 그 다음에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이렇게 개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사내이사, 이게 사실은 상무이사인 거예요. 우리가 상무 정보할 때 그게 아니라 회사의 상시 업무라는 뜻이에요. 통상적인 업무. 요거와 반대해서 이 개념을 나눈 게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이렇게 개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눠지는 게 사외이사가 있지만 사외이사의 자격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인데 들어올 사람들, 대주주 특수관계인이거나 주요 주주 특수관계인이지만 투자자로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상근하진 않죠. 상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만 의결권 행사를 가끔 모여서 하는 사람을, 그래서 비상무이사는 많은데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해서 기타 비상무이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내, 사회, 기타 비상무 이렇게 해요. 이게 실제 일을 하시다 보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물어보실 때 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내이사가 있고요. 사내이사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업무를 보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이사는 그 자격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좀 애매하신 분이라면, 감시역이 아닌 관련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내이사가 아닌 사람이면은 이 기타 비상무에서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회이사보다는 기타 비상무이사를 더 많이 쓰시는 게 편해요. 논란이 없으니까. 그죠?